입시를 묻다 피기맘. 저는 미래탐구 분당 고등센터 센터장 강상식입니다. 미래탐구가 분당에 개원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로 제가 맡은 영역은 고등부로서 고등학교 대입 진학을 위해서 학생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이 지역에 가장 적합한 강의가 뭔지 연구하고 그 강의를 개설하고 선생님들 모시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탐구 강사를 하다가 미래탐구와 인연이 닿아가지고 미래탐구에서 다시 학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이제 고등센터를 맡고 있죠. 근데 그전에도 제가 분당에서 계속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분당 지역의 상황은 좀 아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서울의 주요 교육 특구들, 그 다음에 서울의 주요 교육 중심지들하고 경기권의 주요 중심지들마다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이나 전체적인 현황은 좀 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좀 더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학생들은 다 똑같은데요. 분당 지역은 흔히 말해서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하고 못하는 학생들의 좀 지향점이 분명히 달라요. 그러니까 뭐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나 의대 가겠다 이런 지향점이 분명하거나 아니면 스카이 공대를 가겠다 이런 지향점이 분명하고, 밑에 쪽 학생들은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서울 가면 다행이다 이렇게 좀 학생들이 양분화되어 있죠. 중간층이 좀 적은 편이고, 네. 근데 이제 분당 지역 하면 교육 특구이기 때문에 공부를 다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면 뭐 대치동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지역이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을 뿐 모든 학생들이 다 공부를 잘하진 않는다. 그래서 제가 대치동에서 수업할 때도 또 대치동에 있는 고등학교 다니지? 예, 그러면 친척들이 다 그러지 않냐? 서울대 연고대는 따놓은 당상이지. 요게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피문고 다닌다. 그럼 당연히 의대 가겠지. 뭐 중동고 다닌다. 그러면 연고대까지는 그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분당에서 낙생고라든지 중앙고라든지 대진고 다니면 의대 가겠네. 아니면 연고대 정도 가겠네. 이런 게 학생들한테 상당히 큰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의 중심지에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더 경쟁이 치열하지만 상위권이 두터울 뿐 중위권과 하위권도 존재한다. 근데 이제 이미지상으로는 다 교육 중심지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 실적이 좋다 보니까 주위의 과도한 기대에 대한 압박감을 더 많이 받는 측면이 있어요. 분당이 교육특구라고 그러는데 과연 교육특구일까? 특히 이제 최근에는 뭐 대학 진학을 가지고 대학 진학률을 가지고 또는 진학 숫자를 가지고 이 지역이 명문 학군인지, 뭐 아파트에도 그런 말 있더라고요. 이 동네 아파트가 왜 비싸요? 학군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막 한강뷰입니다. 아니면 뭐 숲세권입니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학군지입니다 라는 말이 집값 상승에 가장 중요한 요소기를 하거든요. 학군지라는 건 뭐냐면 명문 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그 다음에 학원가와 가까워서 학원 다니기 편하다 이러는데, 분당 지역은 뭐 누가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교육특구 정도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뭐 대치동, 목동, 중계동, 경기권에서는 분당, 평촌, 수원, 영통 정도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데 과연 교육특구인가 라는 환상에 젖어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교육특구라는 명성에 비해서 왜 의대 진학자는 적은가, 이런 것들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죠. 예, 실제로 따져보면 전국의 의대 진학자 배출, 의대 합격자 배출 순위를 볼 때 30위권 안에 딱 하나 있어요. 분당에 총 18개 고등학교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위는 뭐 소문이 쫙 하죠. 피문고 151명. 그 다음에 2위가 당연해요. 전국자사 상산고 126명. 그러니까 다 강남권이에요. 세화고, 중동고, 단대부고. 근데 가슴 아픈 건 뭐냐면 경신고보다 낫다는 거죠. 경신고는 73명. 그 다음에 또 현대청운고 53명. 낙생고가 한 48명에서 50명권인데 그 뒤로도 보면 해운대고 있고 대륜고 있고 화성고까지 37명으로 올라가 있는데 공주 한일고, 능인고, 충남고, 대구여고, 경북고에 비하면 아주 우리 분당 지역이
교육특구라는 명성에 걸맞는 의대 진학 실적을 내고 있는 건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럴까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맘카페를 들어가 봐도 요번에 우리 낙생고가 거의 50명 매출했어요. 전국 9위입니다. 아, 자랑스러워요. 근데 이거는 18개 고등학교를 총합해서 보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대치동과의 경쟁은 포기했다. 이게 이제 심리적인 상태인 것 같아요. 뭐 대치동 고등학교는 휘문고, 세화고는 대치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포에 있으니까 세화고, 중동고, 단대부고, 그 다음에 여고들도 진선여고, 숙명여고 이런 데와의 경쟁은 이미 포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자존심 상하는 건 물론 교육의 중심지긴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지긴 한데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는데 분당에 있는 고등학교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좀 심각하게 느껴야 되는데 그런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학원 관계자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야, 우리가 과연 교육특구가 맞냐? 이제 앞으로는 대학들도 스카이 합격자를 중심으로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의대 합격자 또는 뭐 전체적으로 메디컬 계열 합격자를 중심으로 입시 실적을 발표할 텐데 이 분당 진짜 창피하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슴 아픈 일은 아니다. 사실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여기에 우리나라 교육특구 중에 하나인 중계동 있잖아요. 30위권 안에 중계동 인근 고등학교는 없어요. 아예. 그리고 목동 중심의 학교도 없어요. 강서구 하나 있는 거죠. 강서구. 왜 이럴까? 교육의 중심지는 분명히 4대 문명의 발생지처럼 4대 교육의 중심지가 분명히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데 입시 실적은 왜 보기와는 다를까? 이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방 소멸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구 유출이잖아요. 인구 유출.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서도 고민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방의 각 도마다 서울에 학사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지방 고등학생 중에 서울에 온 학생들, 뭐 충북 학사, 전남 학사 이런 데서 거의 무료로 학생들에 대해 숙식을 제공하는데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이거죠. 아니 우리 지역 인재가 우리 지역을 다니면 지원해 줘야 되는데 다 서울로 빠져나가가지고 서울에서 자리 잡는 애들인데 왜 우리가 세금으로 지원해 주느냐? 이게 이제 논쟁거리예요.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이 워낙 중심과 주변의 차이가 심하니까 서울로 올려보내서 주요한 직위를 가져야 자기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가 있는 거죠. 근데 지방 위기에 지방이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는 건 첫 번째 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경제력이 집중된 것도 있어요. 그것과 함께 인구가 유출되는 거죠. 근데 분당, 중계, 목동은 인구가 유출되진 않아요. 뭐가 유출되느냐? 상위권 인재가 유출되는 거죠. 상위권 인재가 유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의 고등학교들이 탄탄하게 적어도 이제 한 3개 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가 매일 막 엎치락뒤치락 매년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고등학교들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학생들도 이제 한 3개 고등학교 가가지고 학교 명예라든지 지금 이제 그런 거 많이 없어졌어요. 학생들 소속감 많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학교가 최고다. 옛날에 막 이제 자기 고등학교 앞에 막 그레이트, 대 이런 거 붙이는 거 유행했었잖아요. 그레이트 경기, 뭐 대휘문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경쟁이 치열하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각 지역에 그냥 제가 보기엔 이래요. 비공인 자사고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당 지역은 비공인 자사고가 낙생고인 거고 그 다음에 중계동에서는 뭐 공인 자사고는 하죠. 중계동은 아니지만 그 인접한 곳에 있는 선덕고라고 있어요. 이 선덕고가 이제 많은 학생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학생들이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한다. 그럼 이미 고등학교를 강남권으로 가야 되겠다. 강남권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게 약간 고등학교에서 좀 더 경쟁을 해보고 싶은 친구들이 이동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대치동에서도 애들 물어보면 너 중학교 때 어디 살았어?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대치동 산 애도 있지만 절반 정도는 저 안양에 살았어요. 근데 안양이 내가 월등히 공부를 잘해요. 그러면 여기서 대전으로 가야 되겠다. 대치동에 전세 사는 걸 대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대전 간다. 이러면서 이제 엄마 아빠들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애 하나에
의대 진학 또는 명문대 진학을 위해서 대치동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목동 애들도 잘하면 대치동 가고 중계동 애도 잘하면 대치동 가니까 대치동은 점점점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거죠. 학원만 대치동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공부를 좀 잘한다, 아니면 이제 N수를 선택할 때 대치동에 가야지, 대치동에 스타 강사들, 인강으로만 보던 스타 강사들, 아니면 온라인으로만 만나던 이 유명한 선생님 직접 실물 영접하고 현강 들으면서 정신교육 빡빡 받으면서 공부해야지, 뭐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란 게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중계동 그 위의 지역 있잖아요. 의정부라든지 도봉구라든지 나머지 지역, 중랑구라든지 요런 데서 자란 애들이 일단 중계동으로 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한다. 그럼 이제 지역의 중간 거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북쪽은 중계동이 있는 거고, 강동쪽은 송파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강서쪽은 목동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자란 애들이 고등학교 때는 다시 한번 점프하는 거예요. 대치동으로. 근데 분당은 중학교 때까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대치동으로 가는 비율이 다른 동네보다 적긴 해요. 근데 또 다른 인재 유출이 있죠. 어디 가고 싶겠습니까?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게 공부 좀 한다. 상상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어디가 있습니까? 외대 보고 가요. 근데 외대 보고는 이제 이과를 잘하는 학생들이 간다기보다는 문과 쪽이죠. 그리고 의대를 딱 찍어서 공부하는 애들보다는 서울대, 뭐 연고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외대부를 좀 많이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 가겠습니까? 영재 가고. 그러니까 인재가 유출되는 현상이 상당히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 번째로는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해서 아예 대치동으로 전학 가버려서 난 진짜 고등학교에서부터 경쟁하고, 그 다음에 또 고등학교에서 얘네들도 전략도 매우 심플해요. 1학년 때까지 내신 해보고 교과는 학점으로 안 되겠다. 그럼 무조건 그냥 1학년 말이나 2학년 초부터 수능 집중. 1년 만에 안 된다? 1년 더 하지 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치동 가는 학생들은 그런 전략을 수립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들이 또 그런 거 좋잖아요. 애들 어딘가 내 아들 얼굴이 어딘가 딱 박혀 있고 내 딸 얼굴이 어딘가에 딱 박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반 고등학교 가는 것보다는 어디 영재 과고를 가거나 자살을 가는 게 좋다. 이래서 이제 그쪽으로 많이 입시 마케팅에 의해서 학생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도 설명이 있었는데 영어학원 설명이에요. 영어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강조를 하고, 물론 수학도 강조를 하는데 의대 얘기는 없더라고요. 앞으로 AI의 시대가 올 것이다 부터 시작해서 뭐 공학, 프로그래밍, 컴퓨터, 반도체 업종의 앞날을 많이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어딜 가야 된다? 특목고, 영재과고를 가야 된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영재과고 가면 새로운 길이 보이는구나. 근데 의대랑은 사실 영재과고가 멀어지잖아요. 영재과고 가는 학생들이 얼마나 똑똑한 학생들이에요. 근데 탑 30이 의대 합격자 중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의대를 가려면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저도 설명할 때 그래요. 강남으로 이사 가시라. 강남으로 이사 가시라. 이제 피문고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심플하거든요. 딱 1학년 2학기 중간고사까지 봤어요. 기말고사까지 봤어요. 우리 학교에서 학종으로 의대를 갈 수 있는 마지노선을 난 벗어났다. 커트라인을 벗어났다. 라고 하는 순간 심플하게 에브리바디 그냥 야 수능부터 잡자. 수능에 올인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효율이 높은 거예요. 근데 분당은 나 1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 봤는데 약간 학종으로 커트라인을 넘어섰어. 그게 더 한다고 되진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수능을 해야지. 이런데 주위 애들은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내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저 대다수가 내신하면서 야 그래도 내신 2학년 때 포텐이 터질지 3학년 때 터질지 몰라. 그 다음에 또 학종은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성적, 그 다음에 2학년 때보다 3학년 때 성적에 이 변화추이를 더 중시하니까 야 여기서 우리는 승부를 봐야 돼. 이런 이제 집단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신 학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학생들의 자원들이 나쁘진 않은데, 물론 인력이 유출되거나 우순위 인재들이 유출됐어도 남아있는 학생들도 나름대로 우수한 학생들인데, 이제 지역의 분위기상 수능에 올인하기에는 심리적 부담이 되는 거죠.
한국 사람들도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 없잖아요. 주변에서 다 하고 그렇죠. 있는데 나만 안 하면. 예, 예. 그럼 나 혼자 외로운 길을 갈 수는 없거든요. 안 그러면 왕따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능 하고 싶은데 1학년 2학기 때부터 그냥 나 이제 내신은 어느 정도 내신 기간에 한 2주, 3주 바짝 집중하고 수능 성적을 올리고 싶은데 주위에서는 그래도 내신 해야지. 내신 버리면 어떡해? 뭐 이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분위기상 학업 효율이 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인력 다양한 경로로 유출되는 인력, 두 번째로는 이제 학교 간의 경쟁 체제가 부족한 거. 물론 이제 뭐 이 분당도 보면 낙중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낙서중대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총 18개 학교 중에 나름대로 명문 학교들이 있는 거죠. 낙생고, 중앙고, 대진고, 서영고 이런 데 중대 낙서 또는 낙서 중대 이름 기억하기 쉽잖아요. 그런 또 드립력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뛰어나요. 중대 가서 낙서하자, 낙서하다 중대 간다, 뭐 이런 의미도 갖고 있는데 딱 첫 글자만 따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학교도 좋은 학교들 많아요. 보편고는 최근에 새롭게 의대 합격자가 늘어나가지고, 과연 보편고가 왜 늘어나고 있을까? 이것도 제가 분석해보고 싶은 화두예요. 보편고가 어느 순간 탑5 안에 들 정도로 의대 합격자가 늘어났다. 그럼 여기서 학교 교육 방침에 변화가 생기든지, 학교 커리큘럼에 변화가 생기든지, 아니면 아주 유능한 진학 지도교사가 왔든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주위에 고급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가지고 경제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더 많은 투자를 했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나름대로 이런 변화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흔히 말해서 이제 학생들은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어머님들이 듣기엔 좀 거북한 말일 수도 있어요. 고인물이란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메기가 한 마리 탁 들어가서 네, 메기가 한 마리 들어서 휘 저어놔야 되는데, 이제 분당은 어느 정도 서열이 정리돼 버리니까 학생고 간다 하면 진짜 열심히 해서 나 의대 가야지. 근데 이제 뭐 그 밑에 탑 티어는 아니고 세컨 티어 정도의 고등학교 갔다. 그럼 그냥 공부해가지고 성서한 정도 가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이미 학교가 서열화되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의 꿈도 서열화되어 있는, 넘을 수 없는 심리적인 카스 제도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이게 제일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왜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는가? 이게 고민인 거죠. 고등학교들끼리도 경쟁을 하고 한 3개 고등학교가 막 계속 매년 이번에 우리가 1등, 이번에 우리가 1등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편이에요. 근데 여기만 그런 건 아니다 사실은. 이미 대치동도 휘문고가 압도적인 1등이 돼버린 거고, 이제 탑티어 넘볼 수 없는 넘사벽이 돼버린 거고,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 고등학교들끼리 2위는 우리다, 아니면 이제 3위는 우리다, 이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물론 분당 지역의 고등학교 입시 관계자들을 만나거나 선생님들 만나면 그런 변명을 합니다. 우리가 학급수가 적다. 모집 인원 자체가 전체 비율로 볼 때는 적은 게 아닌데 왜 이놈의 나라는 의대 진학 비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대 진학 숫자를 얘기하느냐. 그럼 뭐 그것도 전략이 학교를 키워야지 뭐 어떻게든 교실을 증축을 하든 교육부 인간을 받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끼리 통폐합 해가지고 이제 지금 대학들이 통폐합하듯이 그런 시대가 오면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사실 휘문고가 압도적인 실적을 내는 것도 있지만 휘문고 학생 숫자 자체가 많거든요. 학년당 숫자가. 그것도 고려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 분당 지역은 이 부분을 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항상 그렇잖아요. 애매한 2등이 만족을 많이 하거든요. 좀 마음이 아프네요. 안주를 해요. 애매한 2등. 그러니까 분당은 누가 봐도 경제적으로도 대한민국에 손꼽히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학원가도 잘 발달돼 있고, 주위에서 봐도 그래도 나머지 뭐 수지, 용인 지역보다는 그래도 의대 진학 실적이 높고, 이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안주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학교 관계자들은 안주하는 측면과 함께 포기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학교에서 잘 가르쳐서 의대 보냅니다. 이 지역에서도 충분히 의대 잘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학부모님들은 그래도 대치동이죠. 저희도 학원도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은 미래탄 거예요. 그래도 대치 미래탄 거죠. 이러면서 이제 힘들게 대치동까지 가요. 그럼 제가 그러죠. 어머니 한 1년 해보세요. 제가 말리진 않겠는데. 그럼 이제 1년 뒤에 돌아옵니다. 너무 힘들어요. 라이딩 너무 힘들고요. 애도 지쳐요. 그러니까 이 수준의 차이가 크다면
대치동까지 가야 되죠. 체력을 희생해서라도. 근데 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아니면 동급의 교육을 받는다면 여기서 해도 되거든요. 1시간 동안 왔다 갔다 버리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이지만 1년이면 300시간인데 그런 계산들을 잘 안 하세요. 물론 그런 것도 있죠. 대치동 가야 전국에서 모인 최상위 학생들끼리 치열하게 경쟁한다. 여기 있으면 나태해지기 쉽다. 이런 것도 좀 있고요. 더 지방으로 가면 뭐 정보가 약해요. 근데 사실 웬만한 정보는 유튜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온라인에서 웬만한 정보 다 얻을 수 있거든요. 자신의 뭐라 그러죠? 치열하지 못함, 자신의 적극적이 못한 것, 이런 것들을 환경의 탓으로 돌리는 측면이 조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당도 대치동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대치동으로 유출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거리상 밀접하고 경제력의 격차도 크지 않으니까 대치동으로 옮기는데, 강남권으로 옮기는데 부담이 적은 건 사실이에요. 뭐 딴 지역 오면 다 대치동으로 안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지? 근데 뭐요? 워낙 부동산 가격의 차이 이런 게 크니까 엄두를 못 낸다면 분당은 뭐 가볍게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거나, 아니면 조금 무리해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유출이 크지만, 실제로는 그 유출을 막아내기 위한 것, 그다음에 이 지역의 나름대로의 명문 학교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주체들의 의식, 그거는 학원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많은 자료들을 공유하고 이러면서 좀 더 발전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분당도 한 번의 혁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혁신을 제가 하려고 하죠. 의대 합격 또는 의대 진학에 최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사잖아요. 또 며칠 전에 보니까 뭐 방송에서 대치동에 초등학교 의대반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초1이 막 수완수도 풀고 있고, 그래서 심각하다. 그 다음에 대치동은 이제 뭐 백팩이 없어요. 아예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이제 백팩 많이 메고 다녔는데 지금 아예 그냥 캐리어 끌고 초등학생들이 학원 가는 게 나오더라고요. 애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루에 한 번씩 여행을 가는 거죠. 아주 수준 높은 지적 여행을 가는 거고, 아니면 이제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아이들한테 과도한 학업 부담을 준다, 이런 건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산업 포트폴리오가 잘 발달되어 있는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딴 나라가 우리나라 뭐 이런 나라는 없다. 이 조그만 인구 한 4천만 명 되는 데서 자동차 산업이 있죠, 반도체 산업이 있죠, 휴대폰 전자산업이 있죠, 나머지 뭐 패션 산업, 문화 산업까지 어느 것 하나 좀 약점이 없고, 조선 산업이 좀 안 될 때는 자동차 산업이 끌고 가고, 또 자동차 산업이 좀 약할 때는 반도체 산업이 끌고 가고, 이러면서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되어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지역도 이제 조선 산업은 뭐 거제도, 울산, 자동차도 울산, 반도체는 수원, 뭐 이런 식으로 지역 권력 경제력의 중심지들이 있었는데, 점점점 이제 주력 산업들이 축소되어 가고, 한동안 뭐 해운 업계가 어려워지면서 울산의 거제도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요런 데도 이제 경제력이 많이 축소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또 최근에 애들이 입만용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거 해보지 않을래? 그러면 AI가 하잖아요. 너 이거 해보지 않을래? 그럼 AI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할래? 글쎄요. 그러니까 챗 GPT 열풍이 엄청나게 크게 불었는데, 애들의 머릿속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AI가 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박탈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좀 그런 걸 느끼는 무력감도 무력감? 있고, 네. 박탈감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뭐 라면도 로봇이 끓인다며요. 쿠킹 로봇 생산하는 업체도 있어서 뭐 닭갈비도 로봇이 조리하고, 한강라면 같은 거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말해서 인간의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정년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럼 끝까지 할 수 있는 전문직이 뭐냐? 의학 계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학 계열로의 그 입시가 많이, 의학 계열로의 진학 희망이 늘어나다 보니까 의대 합격하기 위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십수도 불사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의대 합격에서 N수가 필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 어디가를 보면 재학생 비율, 그 다음에 재수생 비율, 아니면 3수생 이상 비율로 나눠줘야 되는데 그냥 재수생 비율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재수생 비율 보면 한 40%?
한 30%? 이러다 보니까 재수까지만 하면 의대를 가겠네.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20년도에는 의대 합격자 재수생 비율이 49%였어요. 딱 50%, 절반. 근데 2021년으로 가잖아요. 43%로 줄어요. 49%에서 43%니까 6%가 준 거예요. 근데 2022년은요 36%예요. 그러니까 재수도 이제 안 된다. 근데 삼수생 비율은 계속 2020년에 20%, 2021년에 25%, 2022년에 25%.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재수생 비율은 한 35%, 그 다음에 삼수생 비율은 한 25%, 요 정도에 고정돼 있을 것 같아요. 사수 플러스 N수 있거든요. 이게 2020년에는 9%였어요. 그러니까 야, 삼수해도 안 되면 야, 네 길이 아니다. 3번까지 해봤는데 안 되면 좀 낮춰서 가라. 이런 건데 2021년에는 12%로 늘었어요. 2022년에는 17%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막 44살에 의대 합격한 대기업 부장님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 옛날에 회사 다니다가 아는 선배가 회사를 그만두고 약학대학원으로 진학을 하더라고요. 미쳤나? 저 나이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그런데 지금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장수생들이 늘어나니까 재학생 비율은 20%예요. 20%에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아, 내가 휘문고를 갔어요. 150명 의대 가니까 150등 안에 들면 의대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학생 몇 프로라고요? 30%. 150명 가면 정교 45등. 근데 또 이제 뭐 딱 45등까지 그 성적이 나오지는 않겠죠. 한 60등까지는 그래 의대 지원 가능하다. 합격도 가능하다. 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밑으로는 이제 기나긴 N수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딱 한 번만에 대학을 가려면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국립대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N수생 비율이 81%예요.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강원대는 91%고요. 좀 낮은데 서울대가 이제 67%라서 좀 많이 떨어뜨려 주거든요. 근데 국립대는 N수생 비율이 81%고 사립대들, 주요 수도권 사립대들은 75%예요. 여기서도 한 6%의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왜 차이가 나요? 가천대는 91% N수생 비율, 경희대는 71%, 아주대 69%, 연세대 69%, 인하대는 60%예요. 여기는 또 재학생이 그러면 40% 정도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 이런 걸 분석을 안 해요. 그냥 무조건 의대 가야지. 열심히 하면 의대 합격하는 거지. 이러는데 수도권 사립대학들은 수시 전형에서 논술을 봐요. 근데 N수생들은 이제 논술 운빨이다. 작년 해봤는데 진짜 되는 것도 없고 될 것 같지만 안 되고 희망 고문이다. 과감하게 버려요. 근데 고3 애들은 수능 최저 맞추고 내가 좀 부족하면 논술 적극적으로 도전해봐야 되겠다. 이러니까 대학 입시를 고민할 때, 의대 진학을 고민할 때 제일 좋은 건 그냥 주요 명문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 알바게 해가지고 교과전이 아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는 거. 안 되면 이제 나는 우리 학교에서 한 전교 12위권이에요. 근데도 수능 성적 봐도 아슬아슬해. 그럼 뭐예요? 논술 미리 준비해가지고 수도권, 사립대 지원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그 다음에 점점점 N수생 비율은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나온 뉴스를 보면요, 고대가 학교를 자퇴한 학생이 700명이에요. 연대도 한 800명 돼요. 4,000명 뽑는데 700명이 왜 그만두겠어요? 고대에 가서. 이거죠. 고대 공대 갔어요. 내가 2문제만 더 맞았으면 의대 갈 텐데. 연대 갔어요. 내가 2문제만 더 맞으면 의대 갈 텐데. 더 한 건 저 깜짝 놀란 것도 봤어요. 연대 의대를 합격했어요. 한 문제 차이로 내가 서울대 의대를 못 가. 그래서 의대 갔으면 만족할 것 같잖아요. 의대 가도요, 또 이런 거 많거든요. 빅4 어디까지냐, 빅5 어디까지냐, 적어도 빅5 또는 빅4에는 들어가야지. 이래가지고 수도권 의대 갔는데도 만족 못하고 다시 재수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정말 의대는 위로 갈수록 더 치열해진다.
그 다음에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군대 갔다 왔어요. 나는 공학이 좋았는데 이제 군대 갔다 오면 세상 물정에 눈 뜰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공대야. 기본적으로 물리 대학 수준인데 고등학교 수능 못 풀겠어요? 화학, 수학 이 친구들은 언어만 좀 하면 되겠네. 그 이제 웬만큼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강약 조절이 되는 학생들 이제 군대까지 갔다 오면 힘 줘야 될 때 힘 주고 힘 뺄 때 힘 빼고. 근데 뭐 만약에 서울대 공대를 3학년까지 다녔어. 아니면 2학년까지 다녔어. 이 학생이 물화 정도는 2까지도 만점 받을 수 있는 학생. 수학도 안 하겠어요? 서울대 물리학과에서? 어마어마하겠지 대학 수학? 그럼 이제 좀 약한 게 뭡니까? 국어. 그럼 이제 국어만 파는 거야. 근데 국어에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물리 진짜 어려운 문제 나와라. 화학 진짜 어려운 문제 나와라. 법학은 절대 나오지 마라. 아니면 또 이제 요즘은 뭐 공대 간 애들 중에 스타트업 하려고 하는 애들 있으니까 경제 과목 듣는다고요. 경영 과목 듣고 선택해서. 뭐 경제 관련 지문 나왔다. 내가 대학에서 배웠던 내용이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좋게 공부하지만 대학 다니면서 폭넓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문 읽는 눈 자체나 논리적 사고력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배경 지식이 확 그렇죠. 배경 지식이 늘어나고 공부량 자체가 이제 고등학교 때 뭐 중간고사 공부하는 거, 수능 공부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야구로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공대에서 뭐 일주일마다 퀴즈 보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은 몇 개 없는데 나가는 전공책은 이만큼 두껍고 이런 공부량, 발표 수업 이런 걸 이제 다 해보는 거죠. 뭐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고3 학생들 중에는 평소에 공부 잘해요. 근데 수능날 멘탈 털려가지고 확 무너지거든요. 근데 뭐 이제 뭐 대기업 부장님이다. 산정수정 공중력 다 겪은 거죠. 멘탈이 털리겠어요? 안 털려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은 알고 있는 거. 이 문제? 이건 진짜 틀리라고 내는 문제. 그냥 한 문제 정도 탁 버리고. 그 다음에 판단할 때도 이제 자기 판단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수능은 유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24세 이상 되면 내 성장이 멈추고 내 활동이 안 되고 군대 갔다 오면 머리가 굳고 그 옛날 얘기고요. 사실은 수능은 기본적인 주식하에 그 지식과 개념들을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문제잖아요. 이런 선택 능력과 선별 능력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뛰어나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이제 나이 젊을 때는 지식이 많고 나이가 많으면 지혜가 많다 그러지만 이 지혜가 통찰, 그 다음에 해야 될 것까지 말아야 될 것,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이 현명한 걸 말한다면 N수생 비율은 제가 보기에는 25%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의대 진학을 위해서는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고등학교 어딜 가는가도 유리한가, 이것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자료를 모으고 준비하고 있는 건, 저희는 공부를 잘하는 상위권이에요. 그러니까 낙생고 가가지고 승부를 볼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이 그걸 잘 몰라요. 저도 옛날에 깜짝 놀랐던 게 의대 반을 8명 반을 한번 제가 운영했던 적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다 영재하고 떨어졌어. 진학생들 영떨이라고 그러죠. 과떨이 영떨이 영재과고를 떨어졌는데 의대반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8명이 이제 자기들끼리 학원 다니면서 친해졌겠죠. 만들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수학을 너무 잘해요. 과학을 너무 잘해요. 근데 영어를 못해. 국어를 못해. 그래가지고 총체적으로 어떻게든 교육을 시켜줘. 그 8명이 절반은 현역으로 가고 절반은 재수로 가서 다 의대는 갔어요. 네. 연대 의대부터 좀 이제 층이 나기는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민해야 될 건 학생들이 의대를 가는 데 있어서 수학만 잘한다. 어머니들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국영수가 잘 갖춰진 학생도 있고요. 수학과학만 월등히 잘하는 학생도 있고요. 수학과학은 좀 떨어지면 나머지가 좀 월등한 학생들도 있어요. 그럼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도 전략적으로 봐야 돼요. 이 학교가 내신에서 영어를 어렵게 내는지, 국어가 어렵게 나오는지. 그럼 이제 우리의 그래프를 그릴 거 아니에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영역으로. 그래서 실력을 진단해보고, 그 다음에 이 학교가 우리 애가 공부한 효율이 가장 최적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애는 수학을 월등히 잘하는데 국어를 잘 못해요. 그럼 수학은 어렵게 내면서 변별력이 있는데 국어는 좀 쉽게 나서 변별력이 없는 학교를 가는 게 내신을 활용하는 데 좋잖아요.
근데 이런 전략적 고민이 없어요. 엄마들이 고등학교 선택할 때.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거 할 거예요. 오늘은 의대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분당 지역에 있는 18개 고등학교 의대 진학 실적 어떤가, 그 다음에 교육 커리큘럼이 어떤가, 세 번째로는 내신 문제에서 어떤 문제는 어렵게 나오고 어떤 문제는 쉽게 나와서 어떤 학생이 가면 좋은가, 이런 것까지 한번 학교별로 분석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주위에 떠도는 소문,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하는 거, 이런 거 빼고 실적과 체계적인 분석에 기반해서 고교 지원 전략,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의대 합격할 수 있는 방향성까지 제시를 하면서 이제 이런 유튜브 영상들도 단순하게 맨날 뭐 의대 지원자, 뭐 의대 뭐 3058명 숫자만 얘기하고 비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아이가 의대를 가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 아이가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떤 정보들을 봐야 되고 어떤 선택들을 하는 게 현명한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